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8도 등 25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 3도 떨어졌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포항 KTX가 개통된 지 2달, 불편 사항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포항시가 시설 개선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설은 바로 개선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검토나 계획 중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예상보다 덜어는 2배나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KTX 포항역. 포항시는 택시 승강장 가드레일을 설치해 혼잡을 막고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안내기도 설치했습니다. 시 공영 주차장에서 역사로 갈 경우 왼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는 승객 불편을 덜기 위해 바로 가는 직선 통로도 곧 설치합니다. 공영 주차장 연결 계단은 현재 시시 설계를 완료했고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도 대합실 빈 공간에 의자를 더 넣고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승강장 이동 통로에 커피 자판기도 설치하고 의자 4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빠져나오는데 30분가량 걸리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주차장은 정산소를 2곳으로 하기보다 위치를 옮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산소를 좀 옮기려고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합실을 더 넓히는 안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3층의 한쪽 공간과 1층 공간을 활용하는 안은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열차 승하차 시 이용되는 통로 2개 가운데 한 곳은 에스컬레이터, 다른 곳은 계단뿐이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선책은 없습니다. 잘못된 예측과 준비가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 코레일 포항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환자 2명이 사망하는 등 메르스 관련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당국에서도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도청과 각 시군 방역대책 비상반 운영, 24시간 연락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예방 홍보 대책,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해외 입출국자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의밥병실 점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방침은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포위하는 작전이라며 포위 작전을 쓸 때는 이미 지나갔고 발생 지역 지자체와 공공시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자가격리와 시설격리를 혼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자가 및 시설격리를 구분하는 기준의 근거가 없다며 모든 환자에 대해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진군 동남쪽 57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대 관계자는 지진이 나는 곳이 먼바다이고 강도가 약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1월 말 영덕군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모두 4차례의 지진이 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항 등 국가관리 연안항 9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 11곳을 지정해 개발권은 정부에 두고 관리 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관리 운영권을 돌려받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관광 명소인 울릉항과 후포항, 흑산도항, 거문도항 등 연안항 6곳에 출장소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이 올 초 300여 명에서 5개월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소송 변호인단은 이달 초까지 월성과 한울 등 4개 원전 주변 주민 548명이 갑상선암 피해를 호소하며 공동소송인단에 참가했고, 이번 소송에서는 한수원의 방사선 물질 피폭량 산정 방식이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후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오늘부터 포항에서 시작된 롯데와의 주중 3연전에서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400호 홈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3연전 상대인 롯데 이종훈 감독은 선발 이상화 선수 등 모든 투수들에게 정상 투구를 주문해 홈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3연전은 홈런이 예상되는 오른쪽 외야 관람석이 이미 매진되는 등 400호 홈런에 대한 관심 속에 홈런볼을 잡기 위한 팬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볼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지점에 앉아야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엽의 홈런 방향은 우측 담장을 넘긴 경우가 44.4%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 무엇보다 포항구장 외야 우측에 자리 잡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또 홈런 비거리는 120m가 88회로 가장 많아 포항구장에서 홈에서 좌우측 담장까지는 99m, 중앙 담장까지는 122m임을 감안해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거리 135m의 홈런도 통산 11차례나 기록한 만큼 장 외에서 대기하는 모험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 정박 중이던 구룡포 선적 88톤 체납기 어선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수 갑판에서 선원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한동대학교는 오늘 창립 65주년과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스마트 금융과 지역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IT 금융 융합 확산의 영향과 지역 금융의 활성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 뒤 지역 금융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